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김용남입니다. 네, 이번에 그 사이버 캠퍼스가 리뉴얼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한 8월 마지막 주쯤에 이렇게 기존의 사이버 캠퍼스에서 동영상 플랫폼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파노토 기반의 사이버 캠퍼스로 이렇게 변환이 되었는데요. 이전에 이제 자이닉스나 기타 기준의 플랫폼보다는 아무래도 파노토 이 플랫폼 자체가 어, 더 보안이나 그런 동영상 퀄리티나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조금 이렇게 익숙해지시면 좀 직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파노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외에 필요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노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네, 파노토는 동영상 녹화와 편집 기능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네, 본사는 미국 보스턴에 있고요. 교육, 그 다음 HR 분야의 교육에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한다. 그럼 동영상 콘텐츠 관리라고 해서 CMS라고 하는데요. 기능을 이렇게 막강하게 강력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실시간 스트리밍 기능도 있습니다. 줌을 통해서 수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학생들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지만 실시간 스트리밍 기능이라고 하면요, 유튜브 방송하듯이 웹캐스트죠. 팟캐스트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웹캐스트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이전에는 OBS라는 그 오픈 플랫폼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RTMP 값을 따서 이렇게 방송을 했지만 이 자체로 줌처럼 간편하게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기능. 뭐 원하시면 본인의 이제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강의를 할 수 있지만 이 실시간 스트리밍 기능은 마치 라이브 수업처럼 해당 대면 수업처럼 교수자의 컴퓨터 화면에 있는 그 모든 컨텐츠를 학생들에게 방송 송출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화 수업 때문에 아무래도 출석 관리가 조금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꺼림칙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웹캐스트 기능을 통해서 대면 수업과 거의 비슷한 타이밍으로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검색 이런 거는 뭐 CMS 통합이고요. 기타 뭐 다양하게 그 호환성이 좀 잘 적용되고요. 모바일에서도 잘 재생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에서도 이 플랫폼을 구매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화면 녹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안내를 볼 수 있는데요. 프레젠테이션 무료 녹화 가능하고요.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녹화, 이게 간단한 웹페이지 녹화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측 하단에 이렇게 본인 얼굴이 보이게 하면서 녹화가 가능합니다. 그다음 실시간 스트리밍 녹화, 이거는 특히 이제 윈도우를 많이 쓰는 가운데 있지만 그 윈도우 쓰는 가운데 그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이렇게 화면 녹화를 가능합니다. 또 실시간 스트리밍도 가능합니다. 프레젠테이션 발표, 이렇게 북마크 기능을 통해서 효율적인 프레젠테이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프레젠테이션을 반복하고 싶고 다시 보고 싶으면 이렇게 프린트 슬라이드를 클릭해서 그 특정 교수자가 녹화한 부분부터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수업을 다시 볼 수 있죠. 다양한 화면 소스, 2캠, 3캠 다 지원한다는 소리예요. 캠을 여러 개 해서 가능하다. 아까는 이건 제가 화면 녹화 실시간 송출, 화상회의 공유 기능, 화상회의를 찍은 다음에 공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간단한 영상 편집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 테이크로 이렇게 녹화를 할 경우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VR까지 지원한다는데요. 이 부분은 뭐 기타 뭐 기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큘러스가 있는데요.
파노프토가 제가 사용을 해보고 제가 이전에 좀 공부를 했던 부분에서 가장 중요했고 좋았던 부분이 자동 업로드 기능입니다. 이전에는 이전 뭐 CMS 자이닉스 기반 CMS 프로그램에서도 지원한 자동 업로드 기능이 있지만 이거는 웹 베이스드로 된 프로그램 기능이기 때문에 내가 동영상을 찍으면 자동으로 웹에 클라우드에 업로드돼서 그게 원본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이버 캠퍼스로 가서 강의 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불러올 수 있죠. 이렇게 자동으로 번거롭게 드래그 앤 드랍, 뭐 기타 방법을 통해서 이중 작업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영상 관리를 통해서 쉽게 강의 컨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목차 생성 기능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재생 최적화, 트랜스코딩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각 모바일 플랫폼이나 각 기기마다 그런 이제 영상을 디코딩, 인코딩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니버셜리티라고 하죠. 범용성 가능해서는 파노프토가 조금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튜브, 비메오, 파노프토는 이제 교육용 목적으로 나와 있고요. 유튜브나 비메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동영상 재생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생 플랫폼인데 파노프토는 그 유튜브와 비메오의 그 장점을 잘 가지고 있고 그다음 교육용에 특화시켜서 이렇게 제작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줌과 파노프토를 적절히 활용하셔서 수업에 진행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줌 같은 경우에는 화상 회의 기능으로 만들어진 클라이언트입니다. 그쵸? 시스코의 웹엑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던 그 개발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창업을 해서 만든 게 이제 줌인데요. 중국계 이제 엔지니어들이 나와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상 회의, 화상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 수업을 특히 이제 줌을 좀 활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학생들의 얼굴을 좀 보고 싶다. 학생들의 얼굴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줌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이렇게 인터랙션이 있고 1대1 인터랙션이 있고 하는 방법. 그 대신 일방식 강의식 수업을 하는 분들은 파노프토의 웹캐스팅 방식을 사용하셔서 수업을 하시는 것. 줌에서는 아무래도 화면 공유를 통해서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파노프토가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줌은 양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동기식 동영상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입니다. 그쵸? 동기식 1대1 동등한 방법에서 가능한 거죠. 파노프토는 비동기화식 커뮤니케이션, 그쵸? 웹캐스트, 녹화 이런 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교육용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다음 일방적 강의식 원웨이 렉처죠. 줌은 토론이나 세미나 하는 방식에서는 아무래도 유용합니다. 아무래도 줌 자체가 교육용으로 개발된 클라이언트가 아니고 줌 자체가 아무래도 비디오 컨퍼런시, 그쵸? 비디오 화상 회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차용해 와가지고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때 교육용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파노프토는 확실하게 교육용 목적으로 활용된 거죠. 그래서 적절히 활용하시면 아무래도 수업의 특성, 그 다음 수업 구성, 계획에 따라서 설계에 따라서 이 두 프로그램을 적절히 혼합하셔서 사용하시면 훌륭한 교육적 효과를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줌 같은 경우는 고화질이 좀 제한이 있죠. 720 프레임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동기식, 아무래도 사이멀테니어스 한 부분, 아무래도 적절한 동기식. 특히 줌렉에 대해서 스트레스도 많지만 그래도 줌은 어느 정도 고화질을 보장하면서 동기화된 부분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화질을 1080 프레임을 하지 않고 밑에 프레임을 활용하셔서 이렇게 줌을 하고 있죠. 파노프토 같은 경우 그 외에도 일방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화질, 송출에 조금 방점을 두고 추가적으로 교육용 목적이기 때문에 이 강의 프로그램 콘텐츠가 특정 학생들만 볼 수 있게 이런 보안적인 영역을 되게 신경 쓴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교육용 프로그램끼리 녹화, 편집 가능하고요. 기타 기능은 파노프토 공식 블로그 네이버에 파노프토라고 치면요, 영어로 뭐 파노프토 작성하시든지 한글로 파노프토라고 쓰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장단점을 이렇게 배열을 해놨고요. 어떻게 쓰면 이렇게 좋은 수업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사용하는 것이 나온 이유, 이 부분이죠. 제가 방금 설명한 이유. 예, 줌에서는 자동으로 녹화를 하는데요. 지금 학교에서는 권장 사항으로 줌으로 수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줌 수업을 아무래도 녹화한 부분을 이제 녹화된 부분을 다시 사이버 캠퍼스, 즉 파납토에 올려서 학생들이 다시 이렇게 볼 수 있게 하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복습을 원하는 학생들의 요구 사항이 있어서 그런 방법을 얘기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줌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녹화가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는 클라우드 방식의 녹화 방식, 그 다음 로컬 디스크의 두 번째는 로컬 디스크에 녹화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MP4로 이렇게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고화질, 저화질 이렇게 녹화가 되는데 그것을 파노프토에 업로드해서 다시 사이버 캠퍼스에 복습 용도로 올려주시는 방법. 이거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학생들의 니즈 한번 조사를 하셔서 한번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그 사이버 캠퍼스에 접속하는 방법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 사이버 캠퍼스에 접속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사이버 캠퍼스 직접 링크를 통해서 로그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 portal.cnu.ac.kr 충남대학교 포털 로그인해서 이렇게 사이버 캠퍼스를 접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쪽에 이렇게 뜰 거예요. 사이버 캠퍼스를 클릭해서 자동 로그인, SSO 로그인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로그인되고요. 이렇게 사이버 캠퍼스를 클릭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학교에서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길 원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안이나 자동 로그아웃 기능 때문에 이런 방식을 선호하고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요, 첫 페이지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사이버 캠퍼스가 이렇게 첫 화면이고요. 밑에 이렇게 하단을 보시면 학기로 해서 이렇게 학기를 할 수 있고, 현재는 2021학년도 2학기 기준이죠. 그래서 지금 해당되는 강의가 이렇게 룸을 뜹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고, 공지사항은 최근에 이렇게 지금 런치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에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공지사항은 혹시 떴으면 바로바로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수업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난처할 수 있는 부분이 저도 있는데요. 그 첫 주는 아무래도 이렇게 안정화기가 아무래도 대량 사용자를 한번 있는 상태에서 이 시스템을 돌리려면 다양한 애로사항을 확인하는 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시스템 외래 이런 부분보다는 그냥 조금 이해를 해서 더 나은 시스템 운영과 안정화를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들일 것 같다 라고 해서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제안을 해서 불편하지만 더 좋은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시스템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알파 테스터나 베타 테스터일 때도 인원을 대량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좀 시간들이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파노프토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파노프토는 어디 있냐면요, LCMS와 파노프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앙 상단에 LCMS 파노프토를 클릭하시면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LCMS와 파노프토 이 부분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파노프토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파노프토 사용하기와 매뉴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읽어보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하셔서 좋은 수업을 만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안내드릴 부분은 동영상 녹화 방법과 그 다음 웹브라우저 동안 녹화 방법, 그 다음 웹캐스팅 방법을 여기서 안내를 드릴게요. 아무래도 제일 급한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녹화하고 그 다음 이런 하는 방법은
PC용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그래서 파노프토 다운로드를 통해서 클릭해서 이렇게 우측 상단에 파노프토 다운로드가 있어요. 그럼 파노프토 윈도우즈용 클라이언트를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방법이죠. 이거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되고요. 나는 설치하기 싫고 그냥 단순하게 녹화를 하고 싶다 하시면 이 파노프토 캡처 브라우저에서 녹화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떠요. 그 마이크 사용 허용, 화면 앱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수업을 할 때 어떤 걸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화면을 공유해서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활용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네이버 영상을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그럼 공유를 하면 이렇게 네이버 영상을 두고 이렇게 녹화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하셔서 녹화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녹화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빨간색 버튼을 통해서 녹화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 이렇게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면 SD, 울트라 HD, 저는 HDR 울트라 HD로 녹화를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배경도 블러 처리할 수 있고요. 스마트 카메라는 이게 트래킹을 해요. 그래서 한 명을 하면 이렇게 저를 따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따라가는 게 있고, 그 다음 이제 배경이 아무래도 이렇게 블러 처리가 된 상태에서 수업을 하는 거죠. 귀가 뭔가 지저분하시다 생각하시면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녹화를 통해서 누르시면요, 이렇게 5, 4, 3, 2, 1 이렇게 통해서 녹화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웨일로 들어왔는데요. 충남대학교 홈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이런 화면들이 다 녹화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확인하시고 되고요. 이렇게 사이트를 보여주면서 가능하고요. PDF 자료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가능해요. PDF 자료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요걸 누르면 딱 화면에 맞춰서 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서 어크로벳을 쓰면 돈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니까요.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하이라이트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지우기는 그냥 쭉 하면 지워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PDF를 좀 활용하기를 권장을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 활용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한글 파일 같은 경우에는 한글 뷰어가 있지만 두 번 거쳐서 이렇게 오픈되는 게 좀 이렇게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PDF를 활용해서 수업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다시 넘어가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면요,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녹화하기 전에 이걸 자동으로 이제 업로드 하는데요. 그래서 샘플 내 폴더에 저장을 하고 1이라고 쳐볼게요. 그쵸?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을 누르면 삭제하는 거고요. 새로 녹화하면 이어서 새로 녹화를 하는 거고요. 새로 녹화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설정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배경을 끄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지금 이거는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웹 브라우저 방식의 웹 브라우저 안에서 이렇게 마이크나 캠 기능을 켜가지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브라우저 녹화를 방식하는 방법, 이게 제일 간단하고요, 직관적으로 편해요. 그래서 이걸 좀 추천드립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녹화하는 방법이 있으면요, 윈도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녹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요, 뭐 이렇게 떠요. 저 같은 경우 열기. 그러면 파노프토용 프로그램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나옵니다. 소스 선택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유튜브에 있는 카메라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걸 쓰고,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USB 마이크를 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고, 뭐 품질은 가장 높음 뭐 이걸 사용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화질 높은 게 아무래도 좋으니까요. 그 다음 컴퓨터 오디오 캡처는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거를 재생을 할 때 유튜브에서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클릭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화면 캡처, 이렇게 여러 가지 기본 화면 캡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화면 기본 화면은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하시면 파워포인트를 여기서 열고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게 해상도예요. 해상도는 프레임은 최대한 30에서 2500으로 끌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프레임 수를 낮게 하거나 이렇게 BPS 값을 낮게 하면 저화질로 되고,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끊기는 느낌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하고요. 해볼까요? 이렇게 나가죠. 이걸 가지고 두 번째 화면, 저 같은 경우는 듀얼 모니터를 쓰기 때문에 첫째 화면, 두 번째 화면이 딱 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녹화를 하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코딩을 누르면 이걸로 녹화가 돼서 자동으로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확인하시면 되고요. PPT 프레젠테이션 열기는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위에다 그 MS 소프트에서는 자동으로 녹화 기능이 존재하는데요. 그거랑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기능을 지금 여기다 다시 집어넣은 이유는 아무래도 웹캐스팅 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기 했고요. 웹캐스팅 방법, 추가적으로 웹캐스팅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안내를 드릴게요. 네, 웹캐스팅 하는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만들기를 누르시고 웹캐스트,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에 웹캐스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름을 치시고 어디 폴더에 저장하시고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웹캐스트를 만들어 놓으면요, 내 폴더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3, 4, 5라고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직 시작되지 않았음이라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웹캐스팅 이렇게 더미 파일, 더미 예약 작품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설정을 누르셔서 다양한 조건을 할 수 있어요. 미리 보기 이미지를 넣을 수 있고, 이름 폴더 어디에 저장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 같은 경우도 이걸 계속 되풀이 회의 방, 줌 기능으로 되풀이 회의 방 기능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링크,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하는 걸 했는데요. 지금 학교에서 좀 에러가 있었던 게 본래 이게 제한된 수업 듣는 학생만 하는 건데 링크를 지금 제너레이트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방식을 지금 LMS 시스템에서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의 조직, 미등록 조직 내에 있는 링크 있는 사용자 모두가 볼 수 있게 해야 학생들이 판옵토 영상을 시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두 번째 걸로 꼭 이렇게 모든 영상을 공유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하면 모두 할 때 다 떠요.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링크가 있는 사용자 모두 이걸로 저는 일단 해볼게요. 그래서 저 링크는 제 지금 태블릿에 지금 보내놓은 상태고요. 제가 웹캐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방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이제 방송용 프로그램 OBS를 통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판옵토를 통해서 학생들이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지만 나는 강의를 하고 싶고 질문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강독식 강의죠. 그런 게 필요한 경우는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웹캐스트를 클릭을 하시고요. 폴더 보시면 마이 폴더에 (3, 4, 5) 그럼 아까 제가 3, 4, 5 더미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 3, 4, 5 더미에다 이거를 다시 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패드에 웹캐스트가 시작되면 업데이트 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링크를 제가 패드에 보냈어요. 그래서 볼 수 있게 하고 있고요. 학생들은 지금 이런 상태로 뜨겠죠? 그래서 웹캐스트 시작하고 싶으시면 레코딩 버튼 누르면요. 이게 송출이 돼요. 그쵸? 지금 미리 보기 화면으로 나가니까 이제 곧 송출이 되겠죠? 한번 볼까요? 대체로 방송에서는 한 15초에서 30초 정도의 이렇게 딜레이를 둬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레코딩을 하고 있어요. 웹캐스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렇게 떴죠. 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송출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렇게 떴죠. 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송출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웹캐스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론식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방식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줌 방식이 편하시면 줌 방식을 사용하셔도 돼요. 그 대신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으실 때 그 왜 화면을 껐냐 안 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 제시해서 수업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정도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네, 강의실에 입장을 하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진행 중인 주차, 공지사항, 그 다음 기타 학습 요소가 나오는데요. 공지사항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빨리 확인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하실 때 공지 내용을 거시면 바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고 이제 진행 중인 주차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를 이렇게 등록을 해서 하는 방법을 쓰는데요. 아까 그 파노프토에 올렸고, 그 다음 LCMS에는 이제 기타 문서 파일, 지금 한글 파일이 그냥 일반 파일로 올리셔야 돼요. 문서 파일은 지금 텍스트 파일이나 HTML 파일밖에 업로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파일을 업로드해서 아카이브 형식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을 존중드리고요. 학습 현황, 이거는 통해서 문자를 보내실 때 하는 방법이에요. 전체 문자를 보내고 싶으시다, 학습 현황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학습 현황 가서 전체 학생 클릭해서 SMS 발송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수업 콘텐츠 등록을 하려면 강의 관리를 들어가시면 돼요. 강의 관리 이렇게 들어가시면 네, 이렇게 주차별로 이미 3학점짜리 수업은 3회차로 이렇게 다 디폴트 값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2학점짜리는 2개씩 되어 있겠죠. 학습 요소를 등록하고 싶으시면 학습 요소 등록을 클릭하셔서 콘텐츠, 자료, 과제, 토론, 퀴즈, 시험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말한 콘텐츠의 개념은 동영상을 말해요. 그리고 자료는 기타 읽기, PDF 파일, 과제는 과제도 내실 수 있어요. 다음 토론, 퀴즈, 시험. 토론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그 프로스 앤 콘스나 아니면 그 생각해볼 사항에 대해서 올려두시면 학생들이 댓글을 다는 이렇게 방법이고, 퀴즈, 시험. 퀴즈는 간단하게, 시험은 제가 보기엔 중간고말, 기말 두 번밖에 사용할 기회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전에 엑셀을 가지고 문제은행에 업로드해서 하는 방식인데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관리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해당 회차 공개 처리, 이걸 꼭 해야 학생들한테 보여요. 그래서 또 꼭 중요하시고요. 플러스하면 회차가 추가되고요. 이거를 누르면 이게 옆에 수정을 할 수 있어요. 휴지통을 넣으면 회차를 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확인하시면 되고, 콘텐츠를 한번 얘 샘플로 등록을 해볼게요. 제목을 치면 되고요. 학습 안내 내용 치고, 시작일 종료일은 출석 인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석 인정 세팅 값을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요즘 시계로 바뀌었어요. 시계 형식으로 24시간 타임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출석 인정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아니면 교수님과 학생들의 약속 범위에 따라 지정하시면 되고, 지각도 할 수 있고요. 초기화 버튼 지각 내가 눌렀다가 마음에 안 들면 초기화면 이렇게 없어져요. 출석 반영, 출석 미반영 가능하고요. 당연히 온라인 방식이겠죠. 온라인 방식 하시면 되고요. 시험, 그 다음 오프라인 강의 시험, 주차에 대해서 다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학습 시간은 출석 인정 시간이에요. 동영상을 봤을 때 이 시간 이상 동영상을 봐야 출석 인정이 된다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콘텐츠 타입과 URL이 있는데요. 동영상은 파노프토, 화상 파노프토. 화상 파노프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웹캐스팅을 말해요. 그다음 화상 강의 줌을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 줌 링크가 뜨잖아요. 그래서 줌 링크를 여기다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줌 링크는 요즘 보안 때문에 그 대기실 승인 방법을 쓰던지 아니면 비밀번호를 작성해서 들어와야 돼요. 둘 다 걸 수 있고요. 또한 만약에 줌 링크를 거시면요, 대체로 비밀번호를 거실 텐데 비밀번호 거시면 제목에다 꼭 비밀번호를 쳐주세요. 학생들은 이 줌 링크를 직접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이버 캠퍼스에 접속해서 줌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치라고 하면 좀 당황해요. 그래서 꼭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 되고요. 웹 콘텐츠 URL은요, 웹페이지, 내가 특정 지정한 페이지나 특정 URL 프로그램을 통해서 출석 인정 수업을 진행하고 싶으시다 하면 이거를 URL을 클릭해서 여기다 URL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저장하시면 돼요. 줌도 마찬가지로 URL 하면 되고, 그다음 유튜브 콘텐츠, 유튜브 링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링크를 여기다 삽입하면 돼요. 네, 유튜브 이렇게 링크를 따는 방법은 이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복사가 나와요. 그렇죠? 복사하셔서 이렇게 링크를 붙여넣기 해서 저장하시면 학생들이 링크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학습 시간을 설정해 주셔야되고, 그다음 비메오라고 해서 이렇게 전문가들은 좀 비메오 콘텐츠를 많이 써요. 고화질도 제작하고 아무래도 프레임 수나 그런 이제 오디오 같은 게 좀 많이 생각해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은 비메오도 플랫폼 많이 씁니다. 특히 뭐 요즘은 이렇게 교회에서 녹화 예배, 뭐 비대면 예배를 할 때 이제 녹화해서 올려놓는데 특히 비메오 콘텐츠를 많이 써요. 그냥 고화질 하거든요. 다음 영어 영문학과이기 때문에 테드 콘텐츠, 테드 링크를 그대로 붙여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드 영상도 붙여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자료를 등록하는 방법도 안내 드릴게요. 자료 등록하는 방법은 이렇게 콘텐츠 자료를 통해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만약에 동영상을 3개를 쪼개서 올리신다 하시면 어떻게 보면 더 추가가 필요하시겠죠? 그러면 요걸 통해서 회차 조정을 하시면 돼요. 회차를 더 추가하시던지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자료실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셀을 하나 더 만드는 거죠. 학습요소 등록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파일 첨부를 통해서 하시는 방법, 아니면 LCMS에 미리 등록한 다음에 불러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출석 인정 기한 이거 두시면 되고요. 자료 등록은 대체로 1분 정도 두세요. 그래서 출석 인정이 될 수 있게 간단하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방법을 하시는 게 좀 민원 사항이 좀 적을 겁니다. 네, 과제도 알려드릴게요. 과제를 누르시면요, 이제 과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걸 수 있고요. 파일 첨부도 해서 읽어서 이거 과제를 제출해라, 저장하시면 됩니다. 네, 많은 교수자분들이 조금 원하셨던 기능, 없어지지 말아야 될 기능이라고 언급한 학습 요소 복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전에 강의 복사, 저번 학기 걸 그대로 컨텐츠나 주차나 그런 걸 복사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좀 유용할 것 같아요. 동일 강의를 여기 하시는 분들. 그래서 한 학기에 동일한 과목이 2개 이상 하시는 분들은 그 주차로 이렇게 복사해서 회차 복사, 주차 복사를 통해서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활용하시면 아무래도 좀 편의성이 있겠죠. 뭐 2번 할 거 1번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세세하게 출석 인정 기한만 이렇게 수정만 해주시면 아무래도 좀 쉽게 갈 수 있는 기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몇 개 기능이 더 새로 나왔어요, 학교에서요. 그래서 그거를 안내를 드릴게요. 그 몇 개 기능이 뭐냐면요, 협업 툴이라고 해서 요즘 이렇게 많이 쓰는 슬랙, 뭐 플로우, 그다음 잔디 이런 것도 학교에서 이번에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chatmeet.cnu.edu.kr 가면요, 팀엑스 소프트에서 나온 와플이라는 협업 툴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공지를 하고 오픈 카카오톡 방처럼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처음 이렇게 제도화해서 아무래도 이제 문자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을 하실 때 이걸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교수자분들의 그 개인 신상에 의한 뭐 핸드폰 번호나 카카오톡이 오픈돼서 공사 구분이 좀 어려우신 경우에는 좀 이거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협업 툴을 사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 워라벨 요즘 중시되는 풍조에 따라 이렇게 소통을 할 때 나의 개인 계정과 공적인 계정을 나누기 위한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막강한 그 기능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뭐 공유나 기타 뭐 이렇게 일을 할 때 회의를 자주 할 수 없으니까 이 모든 기록도 남기고 회의처럼 하는 방법 뭐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협업 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바일 메신저 바로가기 챗미 이렇게 와플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목록, 대화방 목록 이렇게 생성을 할 수 있고요. 대화방을 만들어서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여기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실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모바일에서도 다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추천드립니다. 조금 이제 안전 궤도에 오르면 이것도 많이 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선구자 정신을 가지시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전 추천드려요. 아무래도 이제 문자 비용이나 카카오톡 비용, 관리 비용이 아무래도 좀 낮고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소통 창구, 소통 협업 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셔서 이번 학기 학생들 수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는 한 학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